안녕하십니까. 나는 PM이다. 제 26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빨리 가나요, 한 달이? 오늘은 2016년 5월 31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나우 PM 방송한 지 또 한 달이 훅 지났는데요. 날씨가 또 많이 더워지고 미세먼지도 많아지는데 두 분은 잘 지내고 계셨나요? 미세먼지 열심히 마시고 있습니다. 네, 인간 공기 정화기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군요. 자, 그러면 일단 저희 그 방송 포맷 설명하기 전에 제 MC 소개를 먼저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백광구 상무님부터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젠섬 코리아라고 하는 자동차 부품, 세계 최고의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PM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백광구라고 합니다. 한 달 동안, 한 달이 정말 금방 확 지나갔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워낙 좀 바삐 지내기도 했고, 그리고 지난달보다 조금 표가 날지 아니면 지지난달에 비하면 조금 더 표가 날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이제 날 풀리면서 운동을 조금 시작해서 살을 약간 빼고 있습니다. 3kg 빼셨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요? 페이스북. 예, 제가 페이스북을 안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 글 남긴 지 1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1년 지난 기념으로 어젯밤에 잠깐 한번 남겨봤습니다. 거기에 뭐 근황을 좀 적어놨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페북을 안 하는 이유는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보면서 이렇게 부대끼는 그 관계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가능하면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얘기 흘렀는데 어쨌건 저는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태형 대표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도 한 달 동안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인 것 같아서. 휴맥스요?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이제 뭐 추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추수가 아니라 이제 씨 뿌리기 시작입니다, 이제. 아, 그래요? 예. 지금 씨 뿌리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요? 씨앗 준비하고 한번 심어보고 잘 자랐는지 테스트해보고 그런 단계였어요. 씨 하나에 100만 원씩. 자,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바로 이제 2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순서의 게스트인 그 신정호 대표님을 일단 모시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성함은 신정호 대표님이시고 카이스트 기계공학 박사를 이제 하셨고요. 그 다음에 독일에 또 계셨습니다. 베를린 공대 설계 방법론 연구실에서 이제 2002, 3, 4, 3년 동안 또 계셨고 2012년에 창업을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이트리즈의 대표님으로는 이제 2012년부터 하셨으니까 이제 창업을 2012년에 하셨고 그 전에는 LG전자 생산기술원 트리즈 팀 리더로 또 굉장히 오래 활동을 하시네. 한 8년 가까이 활동을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하시는 일은 창의성 및 트리즈 전문 교육도 하고 계시고 다분야 문제 해결 컨설팅, 기술 트렌드 분석도 하고 계시고 창의성 개발에 대한 교구나 콘텐츠도 개발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저희 방송 나오기 전에 이미 유명한 방송에 나오셨습니다. 세바시의 그러시더라고요. 천재들의 창의성이 이게 더 유명한 거 우리들의 아닙니까? 아니요, 세바시에 비하면 저희는 세발의 피입니다. 네, 세발의 피입니다. 그리고 세발피. 진짜 그 에이펙 킵포 이 컨퍼런스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트리즈를 활용한 적정 기술 개발을 아마 발표를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특허청에서 이제 세상을 바꾸는 창의성 트리즈를 강의를 하신 건가요? 뭐 교육이신가요? 네. 예, 교육을 어디서 이런 정보를 다? 대표님 보내주셨잖아요. 또, 모른 척. 예, 굉장히 딱 봐도 트리즈라는 하나로 굉장히 전문성을 오랫동안 갖고 계신다는 느낌이 드네요. 예, 어쨌든 바쁘신데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이거는 이제 그 일반적인 자료고 네. 저기 앞에 카메라를 보시고 셀프 인트로덕션을 간단하게 시청자분들에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신정호라고 하고요. 저는 저의 일을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바보들을 천재로 만드는 일을 한다. 저희 이렇게. 바보 셋 어떻게 좀 제가 오늘 좀 어떻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한 일이 참 의미도 있고 상당히 보람이 있어서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다른 건 없네요. 뭐 다른 거는 뭐 네. 참고적으로 저희 방송이 네. PM 전문가 뭐 네, 일반인들이 얘기 들었어요. 많으셔서 트리즈라는 단어를 좀 생소하실 수 있거든요. 네. 물론 안에 내용이 있겠지만 네. 간략하게 트리즈가 뭔지 좀 설명을. 일단 아까 제가 대기하는 동안에 소장님하고 상무님 강의를 슬쩍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얘기 같아요, 저한테는. 근데 어떻게 보면 PM이라는 게 어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절차를 네.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커다란 이런 흐름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그 커다란 흐름을 가는 데에는 중간에 그 난관들이 많이 네.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프로젝트가 지연되기도 하고 네. 실패하기도 하고 캔슬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순간순간에 뭔가 좀 이렇게 비장의 무기로 쓸 수 있는 그런 문제 솔루션에 해결 대한 기법. 아이디어. 네. 근데 단순한 기법이 아니라 이게 그 과거의 실패 경험, 네. 과거의 성공 경험, 그걸 토대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패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다른 방법들과는 좀 차별화되어서 좀 더 쉽게 따라하면서 뭔가 나만의 솔루션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그러네요. 도구인 네. 거죠. 좀 문제 해결 기법에 특화된 네, 맞습니다. 네. 방법론이 트리즈라고 이해해도 그렇게 되는 이해하시면 거겠죠?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앞에 책이 나와 있는데 이게 좀 뜨거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인쇄소에서 넘어온 지 몇 시간 안 되지 않아요? 네, 몇 시간 안 그죠? 됐어요. 그런 것입니까? 네, 오. 지금 공식 발간일이 내일입니다. 네. 근데 그런데 저희가 오늘 좀 뜨끈뜨끈하게 네, 그래서 가져왔어요. 네. 저도 이렇게 인쇄소에 처음 책이 이렇게 딱 그 사무실에 도착하면 굉장히 뿌듯한데 네. 일단 책 출간을 진심으로 이야,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려요. 네. 또 캘리그래피로 이제 책 이름을 슬쩍북이라고 적었는데 일단 이 책 소개를 네.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이 같습니다. 책은 아직 안 깔렸지만. 뒤에 뭐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네. 이 책에 대한 소개는 그냥 제목에 다 적혀 있습니다. 네. 이게 다 한 권씩 제가 서명을 감사합니다. 해놨습니다. 순서대로. 감사합니다. 네. 그 한편 책 설명은 예. 이렇게 딱 펼쳐보시면 예. 이 말이 대변을 하는 것 같아요. 한동환 대표님, 당신은 참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좀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실제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기업이나 대학의 학생들을 대하기도 하지만 네. 창의재단이나 뭐 과학관이랑 같이 예. 아이들을 상대로 발명 캠프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쉽게 이런 발명 기법을 알려주고 아이들이 발명을 한 그런 그 결과물들을 차곡차곡 한 4, 5년 동안 모아놨습니다. 근데 사실 그 발명들이 말도 안 되는 발명들이 많죠. 상상이니까. 근데 아이들은 뭐가 안 되는지를 모르니까 네. 다 된다고 생각하고 상상을 하잖아요. 그쵸. 그걸 보고 우리 어른들이 뭔가 쓸데할 게 뭐가 있을까? 뭔가 이렇게 영감을 받아서 뭔가 나의 문제를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런 고민에서 그 정리한 결과 4, 5년 동안 정리한 결과들을 네. 어떤 틀을 만들어서 제시한 그림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실 영화 보면서 그런 거 SF 영화 같은 거 보면서 네. 그거 많이 였거든요. 그쵸. 영화 정말 말도 안 되는 장면 많이 나오는데 10년 전, 20년 전에 봤던 네, 영화가 맞아요. 지금 요즘 거의 맞아요. 현실화돼 있잖아요. 한 예를 말씀드리면 이 책에 어떤 게 있냐면 초등학교 1학년 꼬마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신호등이 미래에는 없어질 거래. 왜요? 없어졌으면 좋겠대요. 왜냐하면 네. 신호등이 많이 세워지면 이제 자연도 파괴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부딪혀가지고 차가 상하기도 하고 사람도 다치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신호등이 없더라도 신호등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신호등의 기능이 뭐니 물어보니까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거래. 네. 그래서 아이는 이제 이런 질문을 찾아낸 거죠. 어떻게 하면 신호등이 없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을까요? 그걸 한참 생각해 보더니 거기 책에 딱 있는데 네. 자동차 안에다가 작은 신호등을 그려놨어요. 차마다 작은 신호등이 있으면 그걸 보고 신호등이 필요 없어. 자율주행차네. 그러니까 아이들 생각은 아이들은 뭐 자율주행이니 뭐니 그런 모르죠. 생각이 없죠. 근데 차 안에 신호등이 있으면 좋겠대. 그러면 어른들이 그걸 보고 어디에다가 우리가 신호등의 기능을 넣지 생각하겠죠. 내비게이션에 넣을까 아니면 자율주행 기능에 넣을까. 그런 상황이 된다면 신호등이 필요가 없어지겠네. 또 신호등이 필요 없어지면 이것도 필요 없어지겠네. 아니면 이게 필요하겠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래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아이들의 자유로운 생각들 그런 것들을 보고 내 문제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슬쩍 해봐라는 책이 이 슬쩍북입니다.
이 슬적을 스티브 잡스의 스틸에서 이제 네. 차용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스틸 영어로 하면 스틸 북이네요. 네, 그래서 아. 저희 책도 그 이제 네. 글로벌을 지향해서 예. 스틸링북.com 도메인도 딱 아. 이렇게 멋지게. 그 혹시 그래서 영문- 올해 안에 영문, 중문 아, 진짜요? 이렇게 해가지고 와우. 일단 목표 세우면 이뤄야 예,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하려고. 아, 목표는 일단 생각하고 잡으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예. 단순히 여기 나온 사례들만 가지고 슬쩍하라는 게 아니라 예. 사람들이 이걸 보고 또 자기가 생각나는 것들을 이렇게 공유해라 해가지고 저희가 온라인 아. 그 서비스도 이미 개발을 같이 했어요. 이야. 그러면 그래서- 거기는 아이디어 공유 플랫폼이 되는 그렇죠, 거네요. 맞죠. 그래서 이 아. 책에 보면 그 중간중간에 자기의 상상을 그리는 페이지마다 QR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스캔을 하면 그 주제에 대한 자기의 사례를 야.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게 그 아. 그러네요. 시스템 개발을 또 같이 해놨어요. 그래서 예. 어.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컨텐츠가 스스로 막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다음에 이제 슬쩍북 2, 3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뭔가 좀 스스로 진화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가면서 야. 사람들에게 그러네요. 좀 더 많은 지혜를 줄 수 있을까? 예, 예, 예. 그런 고민의 야. 결과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어, 그냥 되게- 그냥 책이 아니네. 되게 좋은 게 제가 네.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두 분이 계세요. 저랑 또 누구? 한 패턴은 그 가방끈이 좀 긴 사람하고 두 번째는 책 내신 분이거든요. 두 개 다 근데 이 책도 레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뭐 대학 일반인들을 위한 책을 쓰는 것보다는 그거를 되게 쉽게 풀어서 학생들이 어린 친구들이 좀 되게 그 쉽게 접근하는 책이 저는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보니까 너무 쉽게 잘 해주셔서 진짜 어려운 거를 쉽게 풀어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책의 타겟의 연령대는 대략 어느 사실은 좀 저희들이 애매해서요. 그 원래 전 연령대인데 네. 일단 저희는 아이들도 보는 책 이렇게 컨셉을 정했어요. 아, 예. 그래서 충분히 이제 그럴 만한 성인도 볼 수 사실 있고. 아이들은 당연히 보는 예. 보면 뭐 발명 교육이나 진로 네. 교육이나 네. 다양한 상상을 하는 도움이 되는 책인데 예. 어떻게 하면 좀 어른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좀 타겟을 분리해서 예. 홍보 전략을 같이 가져가는데요. 예. 아이들은 발명 교육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뭔가 이걸 가지고 가르칠 수 있게 예.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 어른들한테는 아이들도 볼 수 있는 책이다. 당신한테 뭔가 메마른 창의성에 아. 이렇게 불을 지펴줄 수 있는 그런 네. 거다. 당신 이런 그림책 본 적 없잖아. 네. 이건 책은 읽는 게 아니라 보고 네. 느끼고 네. 그리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이 책은 공백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5가지 형태의 버전을 계속 검토하다가 마지막 버전으로 만든 게 지금 형태의 건데 그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임상 테스트를 많이 거쳤어요. 예. 학생들한테 해보게 하고 고생을 많이 선생님들한테 하셨더라고요. 전파하게 이야, 하고 그런 그러니까. 과정을 거쳐서 뭐 나름의 그 저희가 의도된 프로세스를 네. 이 안에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책 이름을 먼저 지었어요. 네. 뭐라고 할까 하다가 슬쩍이란 단어가 상당히 이제 슬쩍하면은 이제 되게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남의 것을 슬쩍 검색해 보시면 다 뭐 누구 거를 슬쩍했다 이런 말만 나와요. 근데 슬쩍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은 힘을 많이 들이지 않고 뭐 내가 원하는 걸 얻는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도 마찬가지겠다. 그래서 슬쩍북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자. 그 다음에 거기에 부제로 이제 우리가 슬쩍을 하려면 이미 있는 것들을 새로운 모습으로 보고 내 분야의 다른 방식으로 연결하면 그렇죠. 내 것이 된다는 예. 거죠. 글씨도 직접 쓰신 글씨예요.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저희 전문 캘리그라퍼가 근데 여기 이 책의 그- 의미를 담아서 안에 글씨 되게 잘 쓰였어요. 글씨를 그러니까. 예뻐서 그거 제가 심혈을 기울여 써왔죠. 이야. 네. 아니 저 지난번에 그 명강사 영상 같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도 보니까 글씨를 되게 잘 쓰시더라고요. 아, 예. 뭐 못하는 게 없으시네. 예. 그래서 이 책 표지에 보면 이 글 숫자에도 의미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디을자를 거꾸로 하는 아니 경우도 그죠. 있고. 새롭게 보고해 보면 눈이 있죠. 네. 좀 눈을 크게 뜨고 좀 다르게 보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연결할 때 리을도 이렇게 좀 반대로 연결해놔서 뭔가 나랑 비슷한 분야의 이야기를 내 거에 똑같이 연결하면 그건 고소당할 일이죠. 네, 그렇죠. 근데 다르게. 남의 이야기를 나만의 방법으로 네. 다른 방식으로 연결을 하면 내 것이 될 수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세상의 발전이 다 그렇게 이루어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음. 먼저 생각한 그런 아이든 어른이든 그들이 남겨둔 이런 작은 네, 상상을 네, 보고 네. 뭔가 자기만의 것을 얻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노트를 채울 때쯤에는 뭔가 좀 맞아 나도 뭔가 되게 창의적이고
멋진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네. 그런 자신감을 좀 가지게 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요즘 매사에 창의력이 전혀 제로라 가지고 고민했는데 이 책 보면 도움 될 것 같은데.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선물을 어떤 분들한테만 드리냐면 한 권을 드리면 100권을 팔 수 있을 법한 분들한테만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일단 1000입니다. 아, 1000. 기본이 1000입니다. 아, 그러면 1000만, 10만 이렇게 갈까요? 예. 아, 그럼 내일 바로 또 인쇄 더 또 넣어야겠습니다. 여기 김태형 대표님은 또 나름 또 이렇게 네. 명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강의할 때 선물로 뭐 한 20권씩만 하면 1년에 그렇죠. 몇 명 강의하죠? 엄청나게 하잖아요. 1년에 한 5만 명밖에 못 한다는 거. 아, 그런가? 그러시구나. 많이는 못 팔 거야. 한 5만 권만 아, 생각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팟캐스트 의뢰 하셨을 때 아우 좋은 기회다. 가서 예. 내 자랑 실컷 한번 하고 예. 왔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으로 예. 왔습니다. 그래서 널리 세상을 좋은 거는 이렇게 퍼뜨려가지고 아, 이롭게 그럼요.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세 분이 좀 예. 힘을 좀 써주십시오. 아, 이거 그럼요. 많이 팔아야 됩니다. 예. 그래야 다음에 더 멋진 책도 내고. 저도 책을 써봐서 아는데 네. 책은 많이 팔리는 게 일단 최고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많이 팔기가 쉽진 않아요. 맞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 서점에 깔리는 것도 다 이제 다 수많은 광고비와 네. 기존의 어떤 아. 큰 세력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 이런 작은 책이 하나 나왔다고 참 멋진 책이라고 이렇게 멋지게 소개해주고 근데 그런 아마 건 이게 아니더라고요. 잘 될 것 같은 게요. 네. 제가 요즘 팟캐스트 주로 듣는 것 중에 지대 늪대하시라고 하는 그 네, 지적 네. 대화를 늙고 네. 얕은 짓이에요. 그 네. 책도 사실은 그 별로 이렇게 마케팅 안 했는데 빵 터진 거잖아요. 제가 봐서 이 책도 충분히 잠재력을 차고 넘치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저희 책도 제목이 길기 때문에 네, 훨씬 네, 충분히 그 정도는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일단 강의할 때 네네. 기본적으로 그 선물로 최소한 10권에서 20권 깔고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뭐 이야. 알라딘 예스24 뭐 예. 반디의 눈이스 교보문 같은 거 골고루 좀 이렇게 애정을 분산해 주시면 예. 더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예. 좀 보급될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예, 책 소개는 이 정도 하고요. 네. 오늘 또 제가 이제 그 대표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저희도 사실은 트리즈를 이렇게 뭐 딱 본격적으로 공부해 본 적도 없고 또 저희 PM 분야에서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쵸.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젝트 하다 보면 이제 이슈가 터지는데 그렇죠. 그 이슈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게 프로젝트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 이슈를 해결하려면 아이디어 발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플래닝에서도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뭐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여러 가지 음. 방법 중에 베스트 코스를 찾아야 음. 되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제 대표님을 모신 게 아마 저희 방송을 듣는 PM 관련 분들에게는 굉장히 네. 도움이 오늘 많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준비한 슬라이드를 좀 이제 같이 보고 네네,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또 마저 이야기를 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적나라하게 네. 그냥 그 책 제목. 슬쩍북 이야기다라고 네, 했는데요. 그냥 이 안에는 왜 이런 게 필요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같이 포함했고요. 네. 더불어서 트리지란 게 이런 아, 건데 네네. 이런 개념이 제일 중요한 개념이야. 네. 이것만 참고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네. 이제 4년 전에 창업을 해서 네. 지금 4년 하고도 이제 한 6개월, 한 3, 4개월 정도 됐는데 네.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한 3년만 버텨라. 그러면 계속 갈 수 있다 하길래 네. 지금 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아, 4년이 네. 지났으니까.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전공은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예. 그걸 이제 전공한 다음에 이제 회사에 가서도 그와 관련된 일을 네. 했었죠. 근데 우연히 이제 2005년도부터 트리즈 일을 하게 됐어요. 아. 회사에서 이제 배운 거죠. 그래서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하면서 이 정도면 하산해도 될 것 같아요. 회사가 저를 많이 키워줬죠. 예. 그래서 상당히 감사한 회사고요. 그래서 나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그 이론 일을 하고 또 제 스스로도 발전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까지 나왔는데 예. 그것 따라서 제가 제 소개를 그냥 한마디로 오. 하면 저는 발명왕입니다. 아. 우리 지금 현재는 지금 사장님이신데 그냥 이걸로 소개 끝나는 거죠, 그렇죠? 뭔가 발명왕이시네. 그해 뭔가 이렇게 많은 그 새로운 생각들을 지식재산으로 만든 사람이 야. 저니까 뭔가 좀 들어봄직하지 않겠습니까? 저게 이제 네. 나중에 그 밸류로 창출이 돼서 벌어들인 수익이 또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당연히 그러겠죠. 그럼 그런 인센티브나 뭐 포상은 충분히 이렇게. 로얄티 지금도 그렇습니다. 계속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안 줍니다. 아,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좀 고민을 했어요. 이제 회사를 창업을 하면서 첫 해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네. 첫 해는 강의 죽으라 했죠. 네. 1년에 한 300일 강의한 것 같아요. 가격을 떠나서
부르면 가서 얘기했죠. 근데 한 1년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네. 돈은 비슷하게 번 것 같아. 네. 아, 뭐 이렇게 하면 버티는구나. 네. 근데 내 스스로 뭔가 이렇게 그냥 단순히 버티려고 나왔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쵸. 뭔가 나의 업을 강사로 정의한다. 아니야, 난 비즈니스를 하고 싶었는데 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네. 그런 형태로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좌우명을 정했어요. 네. 어떤 좌우명 있으세요? 부모님은? 저는 하루하루 살아남 짜가지.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을 완전히 좀 바꿨어요. 강의를 안 해야겠다. 그래서 저의 그 모토가 모노동 고임금이에요. 최고인데요? 앞으로 뭘 하든지 뭐 당장 강의를 때려칠 수는 없죠. 뭐 부르면 가야 되죠. 근데 뭔가 이렇게 돈이나 명분이나 뭐 여러 가지 찾아가겠지만 내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은 이거다. 이게 확 와닿네요. 무노동 고임금에 뭔가 이렇게 그 사실은 노동을 적게 들이고 뭐 돈을 벌자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 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로 계속 접근하겠다는 네.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프로젝트의 어떤 이상적인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차근차근 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이런 교란들이 생겨서 시행착오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이상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제가 하는 일하고도 맞고 제가 앞으로 지향하는 바도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도 사실 이런 취지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내면서는 저희는 항상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세우고요. 네. 그와 관련된 특허를 먼저 출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네. 그리고 계속 이 제2의 제3의 컨텐츠로 다음에 확대 개편될 수 있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조금씩 모노동 고임금에 가까이 가고 있고 오늘 여기 팟캐스트에 온 것도 네. 가만히 생각해봤죠. 이만큼은 도움이 되겠다 싶은 그럼요. 판단을 하고 온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가 회사를 이트리즈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네. 우리 그 메일은 이렇게 적는 거잖아요. 네. 치는 거는 이메일이죠. 네. 러닝 뭐 가서 배우는 건데 네. 컴퓨터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이러닝이잖아요. 트리지도 뭔가 사람들이 좀 더 쉽고 뭔가 편리하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2005년도에 그 트리지 일을 시작하면서 이거 언젠가 내 비즈니스 될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도메인을 등록했어요. 그 당시에요. 이트리즈.com. 그럼 거의 뭐 10년 이상.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가 하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 저희는 트리즈 관련된 얘기가 트리즈는 그냥 도구인 거죠. 네. 저희가 하는 일은 make people smart. 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스마트하게 할까? 기왕이면 뭔가 더 나은 생활을 하도록 하기 네. 위해서.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회사의 좌우명이죠. 네. 자, 우리가 하는 일이 make people smart에 도움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좀 다양한 어떤 연습을 좀 해보면서 비즈니스적으로 성장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자리도 가게 됐고요. 네. 그다음에 또 여기 YTN 강의도 갔었는데 이게 처음 하는 게 어렵지 네. 두 번째 하는 건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올해 최대의 목표가 네. KBS에서 나를 불러줘야 된다. 그래서 공영방송. 공영방송에서 네. 그 아침에 어머니들을 보는 프로 있습니다. 예. 아침마당에 목욕특강 어떻게 혹시 지인 있으시면 야, 내 아이 내가 영재로 만든다. 네. 이런 토픽으로 좋네요. 그렇죠. 이거 책 한번 들고 가서 네. 이렇게 좀 해주고 하면 좋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들 완전히 확 쏠리시겠네요. 완전히 제가 완전히 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런 멋진 책도 나왔고 이제 그런 준비가 돼 있는 거죠. 네.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공영방송에 가서 이렇게 슬쩍을 전파할 수 있는 때가 된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창의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꼭 3가지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첫 번째가 새로운 마인드, 네. 마음을 좀 고쳐 먹어야 되고요. 마음이 고쳐 먹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좀 고쳐야 네. 되고, 그 다음에 생각을 고쳤으면 행동을 네. 고쳐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크리에이티브 MBA라고 합니다. 우리 그래요? 아는 그 MBA가 아니라, 네. 네, 그렇죠. 마인드, 브레인, 액션을 어떻게 네. 체인지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하는 어떤 교육 과정도 항상 이 3가지 모듈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정신교육, 그 다음에 이제 두뇌 개조, 네. 3번째 실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딱 구성을 해서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나 뭐 어떤 기관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애들이 막 밖에서 오니까.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짧게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일단 마인드, 세상이 이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창의성 굳이 없어도 됐죠.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변화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는 변화가 굳이 필요 없었죠. 변화 속도가 느렸으니까. 네. 지금 너무나 빠르잖아요. 내 주변이 변하니까 내가 안 변하고는 못 배기는 네. 거죠. 근데도 사실 변화가 되게 힘들어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뭔가 변화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 네. 그냥 해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하다 보면 뭔가 얻어질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변화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느 분야든 간에. PM도 마찬가지고 네. 저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세 종류의 좋은 사람이 있어요. 네. 첫 번째, 열심히 하는 사람. 혹시 열심히 하시나요? 예. 열심히 하시나요? 저는 뭐 그닥 그닥 안 하실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 어떻게 열심히 하시나요? 링겔 맞아요. 링겔은 아,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두 번째 좋은 사람이 잘하는 사람. 네. 잘하세요? 예, 뭐 나름 인정은 다른 그러니까 사람이 옛날에는 그냥 열심히 하면 해도 먹고 살았어요. 네. 아, 이 친구 진짜 성실해. 한번 데려다 써봐. 근데 지금 문제가 생겨. 다 성실해 그냥. 다 성실해. 우리는 그중에 뭘 골라야 돼요? 잘하는 사람 네. 골라야 돼. 물건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엄청 열심히 만들어서 싸게만 팔면 됐죠. 근데 다 싼 거야. 네. 우리는 그중에 품질도 좋은 걸 고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 샤오미니 중국산 요즘 품질 너무 좋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다 품질도 좋고 가격도 값싸고. 좋아. 열심히 하고 잘한다는 거죠. 네. 이제는 다르게 하는 사람이 필요한 세상이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성이 필요한 이유가 결국 시대적인 그런 변화 때문에 야. 내가 따라잡으려면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인가? 잘하는 사람인가? 야,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걸로 내가 지금 명함 내밀고 있는 거야? 세상을 리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과연 내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다르게 해볼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렇죠. 반성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대학생들 되게 많이 만나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보죠. 아, 너네들 요즘 하고 있는 거 있잖아. 다 같아지려는 노력만 하는 거야. 남들이 학점 얼마래? 거기 맞추려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왜? 남들이 자격증 몇 개래? 그 맞추려고 이게 그러고. 스펙 맞추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 똑같아진 거야. 남들 근데 가는 회사 들어가려고. 실제로 데려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보고 이렇게 살짝 따지는 게 아니라 어느 놈이 좀 달라가지고 뭔가 변화를 만들까에 대한 건데 그거에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계속 같아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달라질 수가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데 그도 그런 것이 이제 세상이 이제 변했다고 이제 많은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서 이런 정보화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하이 컨셉의 시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다니엘 핑크라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 네. 이 사람이 지금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래를 지배하는 자는 우뇌를 잘 쓰는 사람이다. 네. 새로운 미래가 온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우뇌만 잘 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좌뇌를 잘 쓰는 건 뭐야? 기본이야. 네. 이걸 같이 잘 써야 된다는 거야. 좌뇌적인 능력을 조금 키운다고 해서 이런 우뇌를 쓰는 사람이 이길 수 있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이 고객들의 감정적인 그런 부분을 좀 건드려서 감동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이 필요한 거죠. 다르게 만드는 능력이 필요한 세상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현실은 좀 많이 달라요. 우리 디자이너가 그린 그림인데 여기 남자가 뭔가 가로등에서 열심히 뭔가를 찾고 있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이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림이 좀 그래도 여자예요. 이 여자가 그러는 거야. 야, 내 생각에는 답이 저기 딴 데 있을 것 같은데 왜 너는 여기서만 이렇게 주구장창 찾고 있니? 그랬더니 남자가 그러는 거죠. 여기가? 어떠니까? 밝아서. 밝으니까. 사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영역에 있든 간에 사실 이 밝은 데를 벗어나기 힘들어하죠. 왜? 익숙한 곳. 익숙하니까. 네.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면 굳이 그 안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밝은 데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사실 괜찮거든요. 네. 네. 크게 특히 문제는 조직에서도 없죠. 마찬가지죠. 네. 굳이 안 가본데 무서운데 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리 가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세상인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좀 얘기를 좀 하나 사례를 좀 들려드려 보면 네. 저희가 옛날에 아이들하고 많이 갔던 데가 저기 아산에 있는 스파비스 아, 예. 사계절 그 예, 예. 물놀이 공원이죠. 거기 가면 가끔 이벤트를 해요. 이게 어디 이벤트를 하는 모습인데 네. 아이들한테 이 얼음을 하나씩 주는 거야. 네. 근데 그 얼음 안에 이 비비탄이 하나씩 들어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10명 중에 비비탄을 빨리 꺼내는 3명한테만 무료 녹여야 입장권을 주는 거야. 아, 자, 어떻게 3등 안에 들 수 있을까요? 빨리 녹이는 방법. 빨리 녹여. 어떻게 하면 3등 안에 들 수 있을까요? 자, 시간 많지 않아요. 뜨거운 빨리 물에 빨리. 넣는다. 뜨거운 물에 넣는다.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애들처럼. 제 팬티에 넣는 애 아. 말이야. 제일 따뜻한데 지금. 그렇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똥꼬. 3등 안에 들려면. 입에다 넣고 녹인 다음에 아. 터뜨릴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열심히. 자, 뭐냐면 사실 깨뜨린다. 우리는 얼음을 열심히 녹이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뭐죠? 빼는 거. 비비탄을 꺼내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던져서 이렇게 깨뜨려.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반칙이고 아, 반칙. 얼음을 받아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야, 어디에 우리가 원하는 게 비비탄을 꺼내는 거니까 어디에 비비탄이 가깝나를 보고 거기에만 집중해서 녹이는 게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알더라도 막상 이런 문제 상황에 처하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다가 얻어 걸리면 3등가 들 수 있어. 아, 야, 역시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세상이 바뀌었다 그랬죠. 다 열심히 해. 남들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뭔가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정확히 정하고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될까 말까 한 세상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좀 고쳐먹을까? 뭐 생각. 근데 이런 문제를 하다 보면 야, 내가 원하는 게 얼음을 녹이는 거였나? 비비탄을 꺼내는 거였나? 까먹어버려. 예. 왜냐면 우리는 당장 뭐라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회사 조직 내에서도 그렇잖아요. 아, 지금 뭐라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많이 이용하는 사례인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아시죠? 예. 그 책을 루이스 캐럴이라는 사람이 지었죠. 근데 이 책에 소편이 있어요. 그게 거울 나라의 앨리스인데, 이 거울 나라가 이 책에 이제 서문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예. 거울 나라는 모든 게 다 반대로 있는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앨리스가 이 붉은 여왕의 손을 잡고 이 나무 밑에서 그러니까 커다란 나무 밑에 출발해서 열심히 달렸거든요. 한참을 달렸는데 제자리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앨리스가 물어보죠. 붉은 여왕한테. 자, 우리나라에서는 있잖아. 어디론가 방향을 정하고 열심히 달리면 다른 곳에 와 있어. 근데 여기는 왜 이러니? 그랬더니 이 붉은 여왕이 앨리스한테 그런 거야. 이런 느림보 같으니라고. 제자리에 이 정도 달려서는 제자리에 있는 거 정도야. 어디론가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면 2배는 빨리 뛰어야 돼. 왜?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 우리나라거든. 우리가 다 거울나라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어떤 다른 모습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방향이 상황인 거죠. 잘못돼도 큰 문제네요. 일단 방향이 그렇죠, 제일 그렇죠. 중요하네요. 방향도 네. 중요하고 거기에다가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자원은 한정돼 있잖아요. 네. 그런 자원을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이 벡터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스칼라가 벡터가 있잖아요. 네. 스칼라는 그냥 양이야. 많다 적다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벡터라는 것은 방향과 그 방향으로의 양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진 양이 동일한데 1년 365일 다 똑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잠도 비슷하게 자야 되고 내가 쓸 수 있는 역량, 내가 쓸 수 있는 지능 다 똑같아요. 그 에너지를 어디다가 이렇게 자원 배분을 잘 하는가에 대한 관점인 건데 두문두문 해버리면 안 되죠. 내가 오늘 목표를 향해서 거기다 쫙 깔아줘야 딱 뭔가 이렇게 스파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변화라는 것은 나만의 어떤 벡터를 찾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하고 뭔가 좀 다르게 하는 노력을 해야겠구나.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좀 정신교육을 딱 시켜놓고 나야 다음에 정신 바짝 바짝 들었어요. 들죠. 이렇게 정신교육 한번 하고 나야 다음에 뭔가 이게 쏙쏙쏙 들어갑니다. 이제 제가 이제 두뇌가 말랑말랑해지겠어요. 약간 약식으로 정신교육을 네. 시켰는데 네. 어쨌든 뭔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막 이렇게 그런 뭔가 걸 좀 찔르는 것 같아요. 인식해야 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되게 그 인식이 되게 박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믿지를 못해. 아,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를 만드는다는 얘기는 뭔가 내가 어떤 새로운 걸 만들어서 실행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내가 뭔가 생각을 해서 누군가를 설득해가지고 네. 그 사람이 변화를 만들었을 때 네. 비로소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내 이야기를 남에게 할 때 되게 자신 없어해. 네. 내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박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창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변화를 만들 기회가 계속 사라지는 거야. 계속 쭈그러들고. 그래서 이런 변화의 시작은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스스로를 믿어주는 거예요. 자긍심. 우리가 그런 걸 크리에이티브 컨피던스라고 그래요. 야. 창의적인 자신감. 나는 정말 창의적인 사람이야. 사장님, 내가 지금부터 제안드린 아이디어 있잖아요. 기똥찬 거예요. 10억만 바로 밀어주세요. 그런 얘기하면 아닌가 긴가 싶더라도 뭔가 들어볼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누가 들어주자니 이거. 네. 딱 한 명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엄마. 근데 남들은 야 뭐 좀 쓸만한 거 없나라고 보고 있는데
이가 확 찌그러져가지고 마지막에 부족한 발표를 들어줘서 너무 고맙대. 그러면 사람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해버리죠. 예. 그래서 항상 나는 정말 창의적이다. 그런 마인드가 사실은 이 마인드 체인지의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분, 나는 창의적이다 한번 해주십시오. 시작. 나는 나는 창의적이다. 에이, 이 정도 안 돼. 더 크게 시작. 나는 창의적이다. 아침에 3번, 예. 저녁에 4번 외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무시기 전에 나는 겁나게 창의적인 사람이야. 진짜로 창의적인 사람이야. 뭔가 이 부엉이 같은. 이런 식으로 종교.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뭔가 진짜 문제 해결에 가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얼음을 녹이는 걸까 아니면 비비탄을 꺼내는 걸까 이런 고민이 결국 목표의 설정이 정말 중요한데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는 거를 애처롭게 여기던 사람이 이 트리즈를 만든 알트슐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런 그 문제들이 발생할까를 고민하면서 과연 과거의 천재들의 지혜를 현재의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우수한 발명을 하면 그걸 보호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특허를 출원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전 세계 200만 건 이상의 특허를 쫙 분석해 본 거예요. 엄청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야 모든 발명이 어떤 랜덤한 절차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떤 패턴이 있구나. 우리가 시험 볼 때 시험 잘 보려면 이 족보 구하잖아요. 예. 족보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과거에 많이 그런 문제 나왔으니까 예. 내일 모레 볼 시험에 또 나올지 몰라 한번 믿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거죠. 게다가 우리 교수님은 게을러서 똑같이 낼 거니까. 그치.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내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도 과거에 누군가는 한번 고민해봤을 거야. 나도 그들이 생각한 방식으로 한번 따라서 해볼까? 이 정도의 기능을 해주는 게 트리즈예요. 결국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짠 하고 제시해주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야 과거의 천재들은 이렇게 했대. 너 이 길로 좀 가봐. 아까 우리 처음에 본 그림 있죠. 네. 무서워서 못 가는 거. 네. 근데 천재들이 이렇게 가봤대. 그러니까 가봤다니까 한번 믿고 가보는 거죠. 믿고 가보고 하니까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시행착오를 확 줄일 수 있는 네. 그런 패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트리즈가 뭐냐 그러면 과거의 천재들의 문제 해결에 패턴을 정리한 거다. 시험 볼 때 보는 족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한방 저기 되는 거죠. 영어 아닌 영어가 이제 TRI. 그렇죠. 이게 이제 러시안 말인 거죠. 네. 러시안 말이 이제 영어로 밑에 해석되어 있는데 그 말이 이제 트리즈가 되는 거죠. 앞글자를 따가지고. 그래서 수많은 특허를 분석해서 문제 해결에 특히 이제 우리가 모순이라고 하는 모순 해결에 패턴을 정리한 게 트리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뭐 트리즈 자체를 배우려면 뭐 우리 PM에 대해 배울 때 시간이 네. 필요한 것처럼 뭐 3일이고 일주일이고 네. 필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개념만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예. 트리즈에서는 이제 문제 해결의 목표를 정하면서 이상성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다 아는 척도죠. 같이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큰 효율. 효과를 낼까? 이거 네. 우리가 하는 일이 사실 이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근데 트리즈는 뭐냐면 얘를 무한대로 보내봐. 이게 문제 해결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를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비용을 제로로 만드는 네. 거죠. 그래서 얘기하느냐 모든 시스템들의 기술적인 진화를 살펴봤더니 어떻게 하면 점점 이상성을 높일까 하는 방향으로 진화를 거듭하더라.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시스템은 뭘 지향하느냐? 노후 시스템을 지향한다. 시스템이 패러독스가 약간. 사라지는 상태죠. 하지만 그 시스템의 기능은 기능은 수행되는 상태로 계속 진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문제 해결의 이상적인 목표를 생각을 할 때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런 부품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절차일 수도 네.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 가지 새로운 프로세스. 비즈니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기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아이폰이 뭐 이것저것 자꾸 빼는 거. 그렇죠. 생각해 보면 노 시스템 가장 이상적인 키보드는 뭘까요? 당연히 노 키보드죠. 하지만 뭐는 돼야 돼요? 키보드의 기능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쓰지만 우리 핸드폰에는 키보드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 네. 가상의 키보드를 쓰고 있는 거죠. 키패드, 키보드 만드는 회사 이것만 보고 있었으면 지금 다 망했겠죠. 네. 세상은 그렇게 변하는데 또 생각해보면 가장 이상적인 키는 뭘까요? 당연히 노키죠. 네, 스마트 쉬워요. 키. 하지만 뭐는 돼야 돼요? 키의 기능은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띡띡띡도 하고 네. 아니면 가까이만 가도 열리고 근데 우리 요즘 자동차 키 그냥 열쇠가 아니죠. 네. 근데 옛날에 열쇠 했으니까 스마트 키라고 불러줄 뿐이죠. 열쇠는 사라진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세상이 점점 진화를 했다는 거죠. 캐시 생각해보세요. 가장 이상적인 캐시는 캐시가 없는 거죠. 하지만 비트코인처럼. 캐시의 기능은 돼야 돼.
그게 카드로만 우리가 하는 지금 쓰고 있는 예, 카드죠. 예, 예.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가장 이상적인 카드는 뭘까? 없는 얘가 사라져 주는 네. 거야. 하지만 얘처럼 되게 기능은- 편안하게 결제를 할 수 있는 그 뭔가가 돼야 돼. 그래서 네. 요즘 나오는 것들이 삼성페이니, 애플페이니, 휴대폰. 뭐 나오는 간편 결제 시장이 나오는 네. 거죠. 근데 또 누군가는 이런 고민을 하겠죠. 야, 가장 이상적인 삼성페이는 뭘까? 아, 삼성페이가 사라지는 거네. 어떻게 하면 삼성페이가 없으면서도 삼성페이의 기능은 되지?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할 거야. 가장 이상적인 결제는 뭐야? 노후 결제네. 결제를 아예 안 해도 돼. 하지만 결제의 기능은 돼야 돼. 아예 결제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현금이고 카드고 삼성페이고 애플페이고 다 필요 없는 세상이 되겠죠. 네. 근데 결국 이 모든 게 다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좀 더 이상적인 것들이 점점 출현하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사라져간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예측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삼성페이, 애플페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플랫폼을 뺏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죽음의 계곡에 빠진 카드사. 우리 카드 이 부분을 어떻게 팔아먹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게 이런 시대적인 변화인 거죠. 우리가 지금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플라스틱 카드를 쓰지만 2, 3년 내에 곧 없어지는. 언제 우리가 그런 거 썼냐는 식으로 그렇죠. 확 사라질 수 있는 거죠. 휴대폰만 갖고도 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이상적인 목표를 설정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든 간에 이런 어떤 이상적인 질문을 만드는 마법의 키워드가 있어요. 네.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네. 이거예요. 자 뭐예요? 자 읽어보세요. 아.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음. 연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쨌으면 좋겠어요? 글씨를 쓸 쓸 수 있으면 네. 좋겠어요. 그렇죠. 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물을 담을 담을 수 있었으면 네. 좋겠어. 무엇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이랬으면 좋겠어. 머리 확 되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중간중간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에 대해서 이 정도예요. 여러 가지 어떤 이상적인 방향을 정해보는 거죠. 심지어 예를 들면 네. 가장 이상적인 세탁기는 뭘까? 세탁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탁이 돼. 세탁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 죽어라 세탁기만 잘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없앨 바. 흔들기만 해도 깨끗해지는 옷감을 마련하고 있다고. 아니, 예, 그러니까 저 그런 생각하는 거죠. LG전자에서 네. 그 뭐예요? 그 옷장에다가 옷 집어넣으면 이렇게 스타일러. 다림질되고. 네, 그렇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아, 되게 비싸다. 미래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예를 들면 우리가 물이 점점 부족해졌어. 물값이 막 엄청 비싸진 생각. 그러면 네. 가장 이상적인 물은 뭘까? 물이 없는 거죠. 네. 세탁기 안에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 물의 기능이 뭐야? 이걸 알아야 없앨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세제 쓰면 환경 오염이 막 되잖아요. 네. 야, 누군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세제가 없더라도 세제의 기능, 뭔가 때를 뭐 이렇게 분리시켜주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생각하고 있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미래를 지배하는 사람은 누구냐? 먼저 이런 이상적인 질문을 던지죠. 만드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미래의 주인이 그 질문을 먼저 찾은 사람일까요? 왜? 우리가 천재들이 진짜 막 천재가 막 천재성이 뛰어나가지고 갑자기 아이디어가 번쩍하는 게 절대 아닌 것 같아. 네. 결국은 절대적으로 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할 시간이 많은 사람이 1등일 것 같아. 회사를 관둬야 되네. 아,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남보다 먼저 남들이 고민하지 않는 질문을 만들어서 거기다 고민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꼬마 신호등이 없더라도 사고가 안 날까? 걔는 지금 고민을 시작했잖아요. 네. 그럼 걔 때문에 신호등이 사라지는 거라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정말 작은 거 하나하나의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이상적인 상황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계속 상상의 어떤 실마리들을 하나씩 만들어 두는 게 필요한 거죠. 네. 이게 사실은 트리지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가치입니다. 모노동 고잉. 딱 연결되시죠? 딱 그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관점에서 쓸 수 있는 도구들이 쫙 이렇게 막 문제 분석에 대한 도구, 아이디어 도출에 대한 도구 네. 이런 것들이 딱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게 트리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뭔가 이런 멋진 질문을 찾아냈으면 네. 답을 찾아봐야 돼요. 네.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책이 나온 거예요. 야, 예. 트리즈를 배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트리즈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한 거죠. 야 트리즈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 네. 또 배우려면 2박 3일 배워야 네. 되는데 야 그거 어떻게 사람들 다 데려다 놓고 교육을 시키니? 어떻게 하면 그렇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계속 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트리지 닥터 카드라고 카드도 만들었고요. 맞아요. 그 카드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발상을 또 시키고 또 그걸 통해서 나온 거죠. 그것도 없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한 게 이 슬쩍북이에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뭐냐면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많은 것들을 훔쳤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얘가 하는 일은 훔치는 것밖에 없었어. 남의 기술들을 가져다가 내 걸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굿 아티스트는 카피를 한대요. 똑같이 만들고 그레이트 아티스트는 스틸을 한대. 자, 이 말이 원래 피카소의 말이라고 스티브 잡스가 계속 인용했는데 사실은 피카소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대요. 하지만 스티브 잡스가 계속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스틸을 할 거다. 그런 얘기 한 거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대표님이 요머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득당이치. 이 동양에도 똑같은 이치가 네, 있었더라고요. 그때 처음 그죠? 들으셨으면 아마 깜짝 나 놀랐을 그때 것 처음 같아요.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선조가 이분이 누구죠? 다산 정약. 정약은 실학사상에 예. 부국강병을 대가- 공부하셨던 그분이죠. 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던 득당이치. 뭔가 남에게서 좋은 걸 가져다가 내 걸로 써라.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에서 조선시대 보면 이제 되게 닫힌 시대였죠. 중국이나 일본들은 막 문물을 받아들여 발전하고 있을 때 다 길을 닫고 있을 때 이 정약용 선생이 중국에 가는 사신한테 득당이치 어떤 개념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남에서 배울까 생각해라. 그런 얘기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죠? 저죠. 네. 저는 뭐라고 하느냐 이걸 바로 슬쩍이라고 그런다. 스틸 득당이치가 아니라 슬쩍인데 이건 저희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슬쩍이란 뭐냐? 이미 있는 것들을 과거의 것도 좋고 이미 있는 것도 좋아요. 그것들 네. 좀 새로운 모습을 보고 내 거에 다른 방식으로 한번 연결을 한번 연결시켜. 해보세요. 그러면 번쩍할 거예요. 네. 요 얘기가 슬쩍인 거죠. 그래서 이 책이 나온 겁니다. 쏙쏙 되시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보고 다르게 연결할 슬쩍북인데 이 안에는 슬쩍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슬쩍 공식은 우리가 다 아는 사칙 연산이에요. 네. 사칙 연산이 뭐죠? 더하기 빼기 더하기. 나누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걸로 발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 더하기 2는 뭐예요? 3. 당연히 3이죠. 왜 이렇게 망설이세요? 그렇죠? 기움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1 더하기 그건 1 더하기 1이고 1 더하기 2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2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바꾸고 싶은 걸 우리가 1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다가 뭘 더해가지고 나의 모습을 3으로 만들어 볼까 아니면 4로 만들어 이런 고민인데 그래서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네. 그런 다음에 기능 변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더할 수 있는 거, 곱할 수 있는 거, 나눌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것들을 네. 정의를 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변수라고 정의하고요. 네. 가운데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거를 슬쩍 연산자라고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보면 되게 쉽게 생각하실 수 네. 있어요. 자, 우리가 바꿀 대상이 책상이라고 생각해요. 네. 야, 나 책상 너무 불편해. 이거 좀 한번 개선해 볼 수 있을까? 근데 저희가 제안한 기능 변수 중에 하나가 진동을 더해봐 라는 게 있어요. 진동을 더한다. 결국 뭐예요? 진동을 더하는 거니까 안 떨리는 것을 떨리게 한다는 거죠. 네. 책상이 떨리면 좋은 점이 뭘까요? 책상은 뭐 할 때 쓰죠? 공부할 때 공부할 때 쓰죠. 네. 책상이 떨리면 좋은 점 뭘까요? 잠을 잘 아이들 어떤 상상을 했을까요? 공부하다가 잠 깨는 거.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졸리면 깨어지는 이런 책상이 있으면 좋겠대.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본 거야. 야, 컵에다가 진동을 더해봐. 컵이 언제 떨어지면 좋을까요? 상상해 볼 거야. 컵에다 진동을 더해. 언제 떨어지면 좋을까요? 커피 탈 때. 커피 탈 때 잘 섞여라고. 그죠? 또 요즘 사람 물 많이 안 먹잖아요. 물 마시라고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 물 마실 때 알려주는 컵이 있으면 좋겠대. 자, 이거 맞추시면 제가 천재라고 인정해 드릴게요. 꼬맹이들의 생각이야. 초등학생. 가방에다 진동을 더해봐요. 가방에 진동을 더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책가방. 책가방에. 배낭이에요. 천재 아닌 걸로. 가방이 언제 떨어지면 좋을까? 그래서 저번에 우리 북콘서트 할 때는 어른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 누군가가 내 가방의 지퍼를 열면 훔치려고 할 때. 건드리면 진동으로 날 알려줬으면 좋겠네. 근데 꼬맹이에 대한 생각은 뭐였냐면 이렇게 있어가지고 가방이 안 맞아줬으면 좋겠대. 이런 상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보고 야, 씨, 말도 안 돼. 뭔 소리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 남에게서 아이디어를 절대 얻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만들지? 가격은 비쌀 텐데 이게 꼭 필요해. 이런 생각들은 이걸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 할 고민이라는 거죠. 나는 이걸 보고 야, 가방에다가 신체와 닿는 부위에 진동자를 설치해서 안마를 했어. 나는 어디다가 이런 비슷하게 해보지? 이게 내가 취할 거라는 특당이치의 정신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야, 연필에다가 진동을 줘봐. 그랬더니 아이들이 글자가 맞춤법이 틀리면 떨어주는 펜이 개발됐으면 좋겠다. 이걸 보고 애들 대단한데. 책상에 더해서 이렇게 하고 컵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는 무엇에다가 진동을 더해 볼래? 이게 슬쩍이에요. 이렇게 한 것처럼 나는 책에다 더해 볼래. 책에다가 진동을 더해봐 그랬더니 뭐 무슨 얘기 하냐면 책장에 책이 많이 꽂혀 있잖아요. 잘 안 읽는 책들이 야, 나 좀 읽어줘 하고 떨어졌으면 좋겠대. 이런 상상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걔 우리나라 이게 저 주입식 교육의 폐해라니까요. 창의력은 아주 그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슬쩍은 이렇게 다르게 연결하는 거예요. 애들 대단하네요. 이런 생각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보고 야, 나는 어떻게 하지? 내가 뭐 새로운 발명을 하고 싶든 어떤 생산성을 개선하고 싶든 내 문제에 어떤 이렇게 연결하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희 책에서 제안하는 공식은 15가지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진동을 더해봐라, 보호막을 더해봐라, 내용물을 더해봐라, 매개체를 더해봐라, 빼기, 사람을 빼봐라. 사람을 뺀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동으로? 네. 냉장고에서 사람을 빼봐. 그럼 아이들 뭐라고 할까요? 사람이 할 일을 자동으로 되게 하는. 그러면 음식이 떨어지면 스스로 주문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지저분해지면 스스로 청소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먹을 게 필요하면 알아서 위치를 바꿔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사람을 빼봐라. 반복을 빼봐라. 한 번 쓰고 버리게 해보라는 거죠. 특히 좋은 거. 해로움을 빼봐라. 해로움을 빼가지고 이로운 방식을 이용해봐. 이런 생각들이 거기 담겨 있어요. 일부분을 빼서 필요한 대로 써봐. 이런 생각들. 곱하기 색상. 색깔이 막 달라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색깔이 곱하기니까 막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음식 통에다가 색깔을 곱해봐. 그럴 때 뭐라는지 알아요? 음식이 상하면 그에 따라 색깔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절대 식중독 안 걸린대. 네, 겉에 통만 보고. 이런 생각. 또 교통카드에다 색깔을 곱해봐. 그럴 때 뭐라는지 알아요? 교통카드 떨어지면? 제일 민망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돈 없을 때. 잔액이 부족합니다. 그죠? 색깔로 딱 이렇게 우리 건전지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잔액을 보여줄 수 있는 교통카드 있으면 참 좋겠다. 네. 이런 상상인 거죠. 네. 이런 것처럼 나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저희가 트리즈의 발명의 원리를 사칙 연산으로 바꿔서 매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는 트리즈의 트자도 안 나옵니다. 제가 그 말 하려고 했어요. 네, 트리즈라는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트리즈의 모든 내용을 설명한.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책상에다가 진동을 더한 다음에 빼기 사람을 하고 곱하기 색상을 하고 나누기 공간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연산을 막 복합해서 하는 것처럼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책과 함께 만들어낸 게 슬쩍 카드가 있어요. 네. 이 카드는 이렇게 배치해가면서 생각을 막 전개하게 만든 그런 훌륭한 발명품입니다. 이트리즈닷컴 홈페이지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워서 저희가 얼마 전에 경기고등학교를 방문했어요. 네. 근데 이때는 책이 안 나왔을 때예요. 그래서 네. 선생님한테 책 프린트한 거 조금 보여드리면서 이 경기학교 교장 선생님이거든요. 네. 경기고 되게 큰 학교잖아요. 유명한 그래서 학교죠. 설명을 드리니까 와, 이 책 요즘 창의와 인성이 정말 중요한데 음. 창의성에 대해서는 이 책이 참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말씀하시길래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했더니 한 말씀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거 사진이고 영상이 있는데 네. 검색해 보시면 말씀이 나와요. 네. 뭔가 창의 인성 다 중요한데 창의의 관점에서 뭔가 아이디어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책이 없잖아요. 네. 근데 뭐라도 들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책 표지를 프린트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참 요거라도 들고 해주십시오 했더니 쑥스러워요. 감사하게도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이 쓰지 않겠습니까? 아,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5월 26일 날 예, 북콘서트 저희가 하셨죠. 콘서트를 저기 강남역에서 예, 했어요. 예, 예. 갤러리에서 100분 오셨습니다. 100분 오셔가지고 성공하셨네요. 한 70분 같이 기념사진도 찍으시고 네. 이분들이 다 이제 슬쩍북에 그 전도사가 되셔서 네, 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실 걸로 네.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이 괜찮은데요. 네. 저도 일단 네. 주변에 좀 한번. 그렇죠. 네. 그렇죠.
슬쩍 모르게 보고. 확대네. 그래서 이제 요 책입니다. 뭔가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네. 내 아이도 보게 하고 나도 한번 생각해보고 여기에 빈칸들을 내 걸로 채워보는 순간 뭐 나만의 어떤 변화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거 저도 읽겠지만 제 딸들한테 좀 네. 대학생? 고등학생? 고3하고 고3. 중1인데 사실 요즘은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를 듣기가 힘들어요. 네. 다 그 시스템 내에서 교육을 그러니까요. 시키기 네. 때문에. 네. 근데 여기에는 답이 없는 그런 그쵸. 거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슬라이드가 저번에 우리 파워라인이라고 하는 걸 배우고 아. 한 슬라이드인데요. 네. 이게 뭐로 보이세요? 주파수, 네? 박동. 심장박동. 나의 생존의 신호죠. 이 사람 살았어 죽었어. 띡, 띡, 띡 띄워주면 살아있는 거고 안 뛰면 간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에 철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 데카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근데 지금 세상은 단순히 생각하는 걸로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변한다? 슬쩍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뭔가 나의 의미를 조직 내에서 사회 내에서 뭔가 이렇게 어필하고 싶다 그러면 나를 단순히 열심히 하거나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필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남의 것에서 내 걸로 가져와서 나만의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슬쩍의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나누고자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자, 우리 요거 박수 치시기 전에 요거 한번 크게 읽고 박수 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준비 시작! 나는 슬쩍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박수! 와우. 아, 오늘 네,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주객전도 됐는데 우리가 막 지금 막 거꾸로 MC 보시는 것 같아요. 따로 질문 드릴 시간이 좀. 아유, 네, 네, 그러게요. 저희가 뭐 따로 준비한 질문이 있었지만 네. 그 질문을 드리는 것보다 네. 대표님의 이 명강연을 듣는 게 훨씬 더 좋았던 것 같고요. 네, 책 대박 나시고요. 네. 저희 그 백강구 상무님은 뭐 회사인이지만 네. 저희는 이제 기업을 이렇게 방문해서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네. 진짜 전국 방방곡곡에 소개를 알겠습니다.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제가 사서 보급을 네. 좀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질문하실 거를 생각해서 여기 컨닝 페이퍼를 다 준비해왔는데 이 말씀은 예. 못 드리겠고 예, 제가 딱 한마디 드리고 싶었던 게 이 예. 하나의 키워드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하신 그 강의 중에 실패 네. 되게 네네. 강조하셨잖아요. 리스크 그래서 뭐. 요즘 이제 뭐 실패로부터 배우는 기업들이 예. 결국 성공하다 이런 네.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통제된 우연이란 말이에요. 네. 사실 우리가 그 어떤 그 되게 좋은 혁신적인 결과물을 얻는 게 정말 우연히 얻어지는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절대 못 가질 못해. 것이야라고 외면해 버리는 게 일반적인 방식인데 네. 과거의 천재들이 어떻게 그러한 우수한 혁신적인 결과를 만들었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정말 수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혁신적인 결과물들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오는 순간이 있더라. 아, 이걸 통제된 우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말인데 예. 우연은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부단히 시행착오를 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면 이런 통제된 영역이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그다음에 여기 계신 세 분도 어떻게 하면 나만의 통제된 우연을 만들기 위한 부단한 시행착오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 아, 좋은 말씀 생각을 감사합니다. 해봤습니다. 예. 이거 박수 한번 주세요. 이 짧은 시간에 이 몰입감을 유발시킬 수 있다니. 예, 오늘 뭐 일단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더 많은 얘기 듣고 싶지만 많은 얘기는 이 책을 사서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정말 제가 많은 게스트분을 초대했지만 정말 저희가 이렇게 학생처럼 따라하고 뭐 이런 건 처음이었고요. 너무 즐거웠고 네. 좋은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저도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나 딱 1분만요. 페이드로 해서. 그렇구나. 네. 일단 따로 사석에서 그래, 질문하도록 그렇구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는 PM이다 제 25회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